국내 시장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규수의 빼어날수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한규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규수입니다. 네, 어제 국내 시장 호조를 보였는데요. 수급 특징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주가 상승세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강한 반등세가 나타났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예사롭지 않다라는 부분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했던 부분들은 특별한 악재가 없이 매도를 했던 부분들이고, 그랬던 가운데 최근에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왔던 것은 미국 증시의 강세라는 그런 핑계를 대고 공격적인 매수를 단행한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자, 그만큼 외국인 투자가들은 최근 국내 증시 주변 여건 단기적인 재료를 보지 않고 국내 증시 자체적으로 봤을 때 저평가된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단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변 여건 자체가 특별하게 호재가 없다 손 치더라도 앞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더 유입되면서 강세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국내 증시 끝이 없는 조정은 없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그 조정의 끝이 보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950선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 주권의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단행하는 이런 전략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대형주를 가지고 한번 승부수를 걸어볼 만한 단계고요. 아직은 시장의 주도주가 윤곽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실적이 좋고 성장성이 좋은 그러한 대형주의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승부수를 띄워볼 만한 시점이고 대형주 쪽에 집중을 하자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들이 3,462억 원의 거래소 시장에서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왔고요. 특히나 선물 시장에서 만계약 이상의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고요. 만계약 이상의 대규모 매수가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5,626억까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비차익이 무려 5,398억입니다. 거의 비차익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바스켓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매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결국에 외국인 투자들은 선물과 현물 쪽에서 공격적인 매수가 단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바이콜의 행지, 적극적인 한국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외국인 투자의 매수가 들어오면 기관들이 물량을 털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만큼은 또 기관 투자가도 1,558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결국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장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장세가 전개되면서 종목군들도 상당히 폭넓게 주가의 반등세가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지금 코스닥 시장은 관만 그리고 외국인들이 물량 털고 있죠. 시장의 중심이 중소형주에서 거래소 시장 대형주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당분간은 대형주 쪽으로,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집중하는 이런 전략이 좋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강조를 드립니다. 차트 하나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가의 일일 수급대응 차트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이제 일일 수급대응 차트를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가들, 자, 선물과 현물, 거래소 시장을 중심으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증권 시장은요, 특별한 호재라든가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절대적으로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시장의 방향이 결정되는 그런 장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집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겠고, 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은 현재로 봤을 때는 추세적인 매수세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측면입니다. 미국의 다우지수가 밀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고, 유럽이라든가 중국도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도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됐었던, 주가가 많이 빠져서 싸 보이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의 매수가 추세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급,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 외국인들의 수급은 점진적으로 오늘 정도 선에서는 매수가 좀 주춤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순매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있는 한 증권시장의 상승세는 의외로 강할 것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관망이죠. 때문에 코스닥 시장보다는 거래소 시장의 종목들의 반등세가 상대적으로 강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차트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여러분께 어제도 제가 코스피 월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도 주봉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을 보시게 되면, 자, 끝이 없는 조정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조정의 끝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정의 끝무렵에서 지수 1950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이제 저점에서 반등 포인트 상당히 적습니다. 결국에 이 장세는 조정 자체가 우리가 기다리는 반락 조정이 없이 2000선 내지는 2050에서 2100선을 뚫고 가는 이런 반등 장세가 곧바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2000선을 이제 막 돌파한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앞으로 잠깐 조정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종목에 대한 접근적인 매수 전략이 좀 더 필요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2000선 초반에서는 우리는 좀 더 종목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종목별 동향 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들의 거래시장 순매매 산정입니다.
자, 외국인 투자를 매수하는 종목들 여전히 종목군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고요. 자, 여기서 주목할 게 기아차라든가 신한주주, KB금융 같은 자, 소외됐던 종목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역대가 진행되고 있죠. 따라서 앞으로 외국인 투자의 매수가 얼마나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존의 IT 종목군들과 내지는 은행주들 외에 다른 종목으로도 매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거래소 시장의 대형주들은 실적 대비 저평가되고 많이 소외됐던 종목군들과 앞으로 2분기 이후에도 업황이 좋아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하게 관심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올랐던 종목뿐만 아니라 못 올랐던 종목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집중해서 관심을 갖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좀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종목들은 흐름 자체가 좀 약화됐죠. 지금 시장의 중심이 코스닥에서 거래소 시장으로 급격한 이동을 합니다. 물론 코스닥 종목들의 주가가 다시 갈 수도 있고 물론 기간주 중에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최소한 당분간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강할 가능성은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장의 중심이 거래소 시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자, 코스닥 종목들은 우리가 공격적인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자, 비중을 좀 줄이고 반등시 물량을 줄였다가 거래소 쪽으로 옮기는 이런 전략을 주겠고 앞으로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코스닥 쪽보다 매수가 강화될 때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겁니다. 코스닥 시장은 짧게 끌어친 전략과 함께 가급적 거래소로 가자라는 거 또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에 기관들 종목 보겠습니다. 기관들 거래소장 수매매 장을 봅니다. 자, 기관 투자거래 매매한 종목들, 지금 종목들 보시게 되면 다 다르죠? 자, 그동안 네이버는 별로 뭐 그렇게 공격적인 매수는 안 했다가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이 들어옵니다. 여기다가 현대차라든가 모비스, 삼성증권 같은 종목들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 어제 이제 강한 반등세를 기록했죠. 자,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따라서 환율이 급반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일단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했다는 것은 뭡니까? 자, 환율 최소한 1,000원대는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율은 급격하게 하락했을 때 그게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완만하게 환율 하락세가 연출될 때는 기업들의 기업 수익 가치에 그렇게 큰 악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측면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었던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 관련주들이 이제는 바닥을 찍고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를 비롯해서 기존의 IT 종목에 대한 매수가 살아있고요. 이제는 증권주들로까지도 매기가 들어옵니다. 많이 빠졌던 종목으로도 기관들도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외국인들은 많이 소외됐던 은행주 쪽으로 또 기관들은 많이 빠졌던 증권주라든가 일부 자동차주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의 매수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은 역시 많이 빠졌던 종목 중심으로 집중적인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물론 기존에 이제 상승세를 기록했던 한국전력이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기존에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주도주들은 추세적인 상승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추세가 무너질 때까지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계속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신규로 우리가 주식을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바닥권의 안전한 대형주 쪽에서 포커스를 맞출 때 더 안전하고 또 짧은 시간에 더 수익도 많이 날 수 있다는 부분들 자 보시고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코스닥 좀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스닥 종목들은 큰 의미 두지 마시고요. 적극적인 배팅보다는 관망 내지는 반드시 물량을 털고 일부 전체 자금의 뭐 7, 80%를 자, 거래소 시장으로 옮겨가는 이런 전략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투자 전략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투자 전략은요. 자, 그래서 일단 2014년 큰 랠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조정의 폭은 그렇게 깊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 이번에 지수가 본격적으로 2050선을 뚫고 가는 반등세가 나올 때는요. 우리가 기다리는 반락 조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뭐 우리가 종목이다 배팅 전략을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손해볼 건 없다는 측면이겠죠. 따라서 이 장세 2014년 큰 랠리 적어도 2, 3분기 정도 선에서 바닥을 찍고 적어도 2050에서 2100선을 뚫고 가는 반등세가 나올 때는 본격적인 상승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 장세, 대세 상승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큰 내리를 대비하는 전략이 좋겠고 단기보다는 이제 중기관점에서 종목구들을 접근하실 전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세가 너무나 긴 시간 동안 박스권 장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단타 전략을 쳤습니다만 이제는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매집을 한다고 한다면 역시 제대로 된 그런 수익이 나올 거다. 승부 한번 걸어올 만한 시점이라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2000포인트 초반 오늘은 대체적으로 시장이 좀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매수보다는 장중 조정을 위한 저가 매수인데 조정은 저가 매수 기라는 측면 그리고 자동차 업종과 나머지 업종주들 뭐 많이 빠졌던 조선주라든가 화학주라든가 이런 업종주들 또 금융주라든가 이쪽을 중심으로 모두가 관심을 갖는 이런 전략이 좀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5월에 중기 공략 수급으로 본 금융 중기 공략주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목은요. 현대차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차트, 수급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동안 현대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매도했었죠. 상당히 많이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했다가 다시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들이 쌍바닥을 찍고 수급적으로 매수가 살아있는 모습이고 기관 투자자들은 공격적인 매수도 왔다가 잠깐 매도했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기관들은 현대차에 대해서 집중적인 매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관련주들은 기존의 실적 대비 저평가된 상태에서 현대자동차는 지금 이제 신차가 쏟아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측면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현대차는 성장 가치와 미래 가치 저평가된 그런 분석, 그리고 환율이 당분간 1,000원 초반에서 안정권을 보일 거다라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 구간만큼은 이런 종목만큼은 우리가 충분하게 물량을 잡아야겠죠. 단타가 아니고 중장기 관점에서는 이런 종목들 손절가 22만 원을 저점으로 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물량을 매집을 해 가야 되는 이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흡을 가지고 이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 관련된 관심도 좀 보시기 바라고요.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 자, ETF 상품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시장은요, 기존의 경기 IT 종목과 경기 방어주, 내지는 경기 민감주, 주도주가 아직까지 부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종목 선택이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결국에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수하고 연동하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가지고 보시는 게 좋겠고, 레버리지를 보는 것은 지수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겠죠. 또 지수 대비 곱하기 2배 정도의 반등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수익률도 상당히 큽니다. 어제도 상당히 큰 폭의 반등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죠. 때문에 앞으로도 지수는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과 연말까지 본다고 한다면 지수의 상승폭이 상당히 크다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뭐 종목 신경 안 쓴다라고 한다면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것들은 충분하게 집중을 해볼 만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제 바닥을 찍고 나타나고 있는 반등이기 때문에 오늘 위에 잠깐 숨고리가 나오는 이런 조정이 나올 때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종목 신경 쓰지 않고 이런 종목은 지수에 연동하는 종목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충분하게 물량을 잡고 간다면 충분한 승상이 있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 종목군들의 흐름 자체 쉽지 않은 장세입니다만 이제 주도주가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가시고 이렇게 해야 또 중기 관점에서 대응을 할 때 좀 더 좋은 결과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승부수를 띄우고 대형주 쪽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부 마치겠습니다. 4부로 이어집니다.